첫 번째 주제, 이동관 탄핵 2라운드입니다. 자, 민주당이 결국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다시 발의했고요. 본회의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아마도 내일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하게 될 텐데 민주당이 원내 과반이니까 단독 처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목소리 듣고 이어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게 방향이고요. 방법은 이제 1시 반부터 저희들이 그 방향대로 실행하는 거죠. 민주당은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법 사이의 비정상적 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당이 국민의힘이 이 탄핵안 본회의 보고 맞겠다면서 김진표 의장실 앞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켓 들고 연주와 농성도 하고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한다, 구호도 외쳤습니다. 오늘 밤샘 농성하는 방안도 좀 거론 중이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쪽, 막는 쪽 어느 쪽이 더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언론계에서 볼 때에는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이 탄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 명분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쨌든 반쯤은 언론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명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치적인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민주당이 준비가 좀 완벽하게 돼야 또 이 명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 탄핵 소추안 내면서 이제 오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 그래서 그 오류라는 게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쓰면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얘기에 근거로 돌아가는 검찰청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 검찰청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기재하는 바람에 이걸 다시 철회를 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복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안을 만들다가 탄핵안 여러 개 써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실수가 벌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완벽하지 않은 준비 때문에 명분이 좀 여러모로 이제 상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언론계에서는이라고 좀 전제를 붙여서 말씀드렸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왜 하는 거지에 대해서 이게 잘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느냐, 그러한 정치적 행보를 만들어 왔느냐의 점에 있어서는 지금 제 입장에서도 충분했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환경들이 여당 또는 야당이 서로 좀 유리한 환경을 이 선거를 앞두고 만들기 위해서 힘겨루게 하는 거 아니냐. 이 수준 이상의 지금 맥락들을 국민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에서 아무리 이제 방통위가 민주당 주장대로 한쪽에 파행적인 어떤 운영을 해왔다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이제 5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합의제 기구로서 지금 존재하는 방통위 위상에 맞는 운영인데 지금 2명이서 운영을 하는 그리고 2명이서 운영을 하는 과정은 국회에서 추천을 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좀 정치적인 맥락을 통해서 문제제기 해왔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결국은 이 탄핵을 정치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결국 이제 사법부가 판단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인정해야 이제 탄핵이 완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리적으로 이게 인정이 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은 이게 충분히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이 법 전문가들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될 건데 왜 탄핵하는 거냐. 이 반론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내지는 주장이 또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정략적인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선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사실 취임 초기부터 자격 없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지금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저는 자격이나 자질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탄핵이라는 것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적 신뢰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탄핵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역할처럼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추를 하는 거에 불과한데 저는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저는 좀 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탄핵이라는 것이 직무정지만 시키는 것이 목표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직에서 파면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얼마만큼 더 모였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나서서 탄핵을 했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 사례처럼 탄핵이 기각이 나서 역풍이 불기도 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먼저 나선 탄핵이었는데 거기에 정치인들이 뒤늦게 합류하면서 오히려 탄핵이 인용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치인들의 뜻보다는 국민적인 뜻이 더 앞서야 된다는 걸 우리가 교훈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탄핵이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소장을 통해서라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그래야 파면이 나올 수 있는 거고 6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준비는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봐야 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차피 인용이 안 될 걸 알면서 또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정지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의심도 그러니까 이제 하고 국민의힘의 있잖아요. 주장이 그건 일부분 타당한 면이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탄핵이라는 것이 지금 공직자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 한동훈 장관, 뭐 과거 이상민 장관은 탄핵을 했다가 이제 다시 복귀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탄핵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요. 결국 탄핵 블랙홀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한데 거기에 대해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아무리 야당이지만 그런 식으로 탄핵 블랙홀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전국을 탄핵 이슈로 끌고 가는 것이 그럼 과연 이것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좀 더 차분하게 좀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본회의 표결 이루어질지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